저희가 이혼 전문 로펌이잖아요. 물론 뭐 형사도 잘하긴 하지만 요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드라마가 있죠.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 드라마 보셨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정주행할까 생각 중인데 처음부터 뭐 사람이 쓰러져 있고 불륜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의 시선으로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아닌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사람이 죽어있네요. 뭐 저는 이게 쓰러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 이런 거죠. 지금 시대 비도 새고. 여보야, 우리 졸라 잘 살자. 저희도 졸라 잘 살고 싶네요. 성공을 하게 되죠. 성공하게 되면 이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성공을 하기가 쉽나요? 그러게요. 저희도 좀 구독자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부럽다. 음, 막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조금 현실성 없다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요즘 이 정도 컨텐츠로 저희도 집 컨텐츠 나갈까요? 집 사무실 컨텐츠. 사무실 리뷰. 계속 늘어나는 사무실 인테리어였어. 하여튼 최고 뭐 부자 동네로 갔네요. 한남동. 한남동. 혹시 새로운 이웃이랑 친해지려면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제휴 같은 거 하려고. 그렇죠. 연예인 제휴는 특히 국가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미 잘 나가게 된 김혜수. 지금 상황에서 그 조여정 측은 벌써 좀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었죠. 이혼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집이 정말 예뻐요. 결국 그런 제휴 자본주의의 힘으로 집의 일생활에 성공하는 이런 가족 모임에서 약간 불륜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이게 학부모끼리 모임이라던가 이성을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여가지고. 뭐 이 사람들도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르지 않죠. 네. 부러워요. 예지 아버님은 뭐랄까요? 소년미도 좀 있으시고 여기서 약간 여자 간의 배틀 한번 일어나는데 네. 워낙 미남이셔서 아유 뭘 이렇게. 우리 형이 소년미가 있죠. 플러팅 시작했죠. 그렇죠. 시작됐네요. 정신 연령도 소년인데 함정. 아 진짜 또 오. 이러네. 에이 정신 연령이 낮으면 대표님 같은 분 만났겠어요. 남자들 생각 원래 들어봤죠? 어리고 예쁜 여자 좋아하는데. 아 맞다 류지수 씨가 예지 아빠 칭찬을 많이 하던데 엄청 가까우신가 봐요. 그것도 약간 공격이죠. 그것도 공격. 괜히 여자 많던데 뭐 이런 근데 변호사님이 이 장면 보고 둘이 약간 엮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니까 제목 볼까봐. 제목 볼까봐. 그리고 술이 있었죠. 술이.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김혜수가.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 그 불륜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너무 부족함이 없는 상황인데 상대를 보면은 왜 굳이 저런 분이랑 그 부정행위를 할까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으셨어요?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아내분이 더 예쁘신 경우, 뭐 남편분이 더 잘나신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오셔서 정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뭐 기왕이면 본인보다 더 어리고 뭐 예쁜 여자랑 바람을 피지 왜 이런 아줌마 같은 사람이랑 피냐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쪽도 보면은 어쨌든 그 김혜수가 거의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 재력이고 빠질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조효정은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너 거짓말 못하잖아. 응? 아 이걸 또 산다는 사람이 다 있나 이거를? 응? 여기서 이제 산다는 사람이 있네라고 하는 게 뭘 산다는 걸까요? 택배 거래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네. 불륜녀랑 연락을 하는 장면인데 계속 이제 주고나라 어플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고중고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당근 이런 데의 내역인 것 같고요. 뭐 당근 같은 걸로 연락하는 거 많이 보셨나요? 보통 많이 보죠. 왜냐하면 이제 로그 기록이라고 하죠.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 네이버 이런 것들은 워낙 회신을 잘 준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근데 당근으로는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못하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도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비밀 연락 수단으로는 참 괜찮지 않나. 네. 참 머리를 많이 쓰신 게 아닌가.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너무나 흔한 수법이 돼가지고 외국에 주로 본사가 있는 회사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긴 잘 안 주죠. 그렇죠. 텔모라든가 또 아니면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건 진짜 잡기 어렵다. 네. 설마 그 찌라시 불륜담 A 정 회장님 이거 믿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예전에는 뭐 누구가 불륜한다 이런 찌라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엔 뭐 기사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워낙 대응들을 빨리빨리 하셔서 요즘에는 또 약간 흘러가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지 뭐. 최근에도 보면 이제 그 뭐 이제 유명 영화 배우분도 이런 좀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 큰 타격이 될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투자 빼시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브랜드 메리트는 박 대표님 유명세하고 완벽해 보이는 가족 이미지가 다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바람이나 피고 다녔다면 일단 지켜보시죠.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약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위약벌 약정 같은 거를 넣어두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로 유튜브가 성공을 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계약 조건 중에 하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미팅이 파토가 난 그런 상황이었죠. 아 이거 문제적 장면이네요. 그렇죠. 패턴을 이제 풀어가지고 휴대폰을 보죠. 패턴 풀어도 되나요? 풀면 안 되죠. 네, 패턴이 없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면 뭐 이거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내가 권한을 주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를 풀어서 본다는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거를 근데 각오하시고 보셔가지고 쓰신다고 하면은 증거 능력은 있을까요?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사실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사실 몰래 풀어서 가져오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네. 형사처벌을 불사하시겠다는 분도 많았고 보통은 이제 벌금형이 선고가 되니까 그걸 그래서 권유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본인께서 꼭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네. 서로 공유하는 사이면은 이렇게 몰래 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공유를 하면 그렇긴 한데 근데 요즘에 점점 불륜 조장국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갈수록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차에 녹음기 설치했던 것들도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증거로 쓰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막혀서 이 부분 이제 통비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증거 능력까지도 부인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런 컴퓨터 같은데 자동 로그인 해놓는 경우 있잖아요. 자동 로그인. 자동 로그인을 해서 근데 이분 이메일까지도 다 오픈이 되어 있을 때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사진첩, 뭐 구글 사진첩이나 이런 걸 들어가서 증거를 가져온 거를 최근에 법원에서 그것도 권한 없이 들어간 거다. 이게 열려 있지만 그 사진첩을 열어서 이걸 볼 정도의 권한까지를 이 사람한테 위임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점점 이게 증거 수집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쫓아다니는 것도 이제 반복되고 하면 스토킹으로 그렇죠. 걸리고 아니, 뭐 전문가를 고용하면은 역시 스토킹이 되고. 예. 이게 위자료는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똑같이 계속 3천만 원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데 드려야 되는 노력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자꾸 떨어지는 그쪽도 중요 법익이니까요. 상간자를 지키기 위한 법률가 아니라 다른 걸 지키기 위한 법률이니까 좀. 근데 어쨌든 혼인의 그런 중대성이랄까요? 신뢰관계 이런 부분을 훼손을 함으로 인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큰데 그것에 비해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 방법도 너무나 적어서 아니 이럴 거면 간통죄를 왜 폐지를 했나. 이게 폐지가 될 때만 해도 저희는 이제 위자료 한 1, 2억 정도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어서 분명히 입법자 중에 이익 보시는 분이 계신 게 아니었나라는 하게 됐습니다. 지울 수 없네요. 너 바람피니? 이거 대놓고 물어본 거죠. 근데 그 네. 내용 잠깐만 보실까요? 카톡 내용. 내용 보면은 나도 지수 덕에 즐거웠어. 오빠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았어. 이런 애매한 카톡이 나왔을 때는 뭘 했다는 걸까요? 시간이 7시 30분이에요. 그럼 사실은 관계를 하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로서 뭐 식사를 하고 뭐 너무 좋았어 하기에도 합당한 시간이라서 그 위에도 보면은 사실 일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뭐 나도 지수 덕이 즐거웠어 따로 보자 내가 밥 살게 따로 한 번 보자라고 하는 건 늘상 만나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니까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저는 더 가져오세요 증거 이렇게 얘기를 이것만 믿고 이혼 소송하시면 큰일 나시는 거죠. 뭔가 증거 하나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뭐 이건 무조건 불륜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좀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좋았어 뭐 자기야 이러면서 이제 붙어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파볼 필요는 있을 텐데 그리고 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면 이것도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일 수 있겠죠. 바람이 너무 의심된다고 쳐요. 부정행위.
흥분하셔가지고 본인이 말을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녹음을 해야겠다고 좀 생각이 드셔가지고 하시는 건데 녹음을 키시고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본인이 말을 하고 남편은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는 거를 이건 묵인한 거니까 승인한 게 아니냐라고 하고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아 맞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도 나중에 평가해 보면은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말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게 그냥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수집해야겠다 이건 정말 좋은 생각인데 본인이 너무 많은 말씀을 전부 다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이런 개념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바람핀 상대냐 아니면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좀 있고. 남사친, 여사친이 많은 걸 가지고 이혼 사유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지금 변호사님 두 분께서는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럼요. 저는 좀 보수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친하게 지내는 남사친, 여사친으로 오래 기간을 보냈던 사람들을 보면 어느 한쪽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나요? 네. 그 고백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역시나 약간 이런 느낌. 얘 왜 이렇게 잘해줬지? 네. 뭐 그런 경우도 많긴 한데 뭐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 조금의 마음도 없으면 귀찮아하죠. 아, 왜 전화했어? 약간 이런 아. 느낌. 아 조금 마음도 없으면 애초에 사친이 되지 않았다. 그쵸. 사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 전화가 온다. 아 그럼 확실히 그럼 친구가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선을 넘기 위한 시도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네. 계속 간을 보는 느낌. 아 그러면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여보, 나 진짜 서운해. 그러니까 이거 대놓고 물어봤을 때 나 진짜 서운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놓고 물어보는 거는 저는 절대 비추드려요. 그 이후로는 증거 잡기가 더 어려워져요. 네, 왜냐면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는 정말 발톱을 숨기고 딱 있다가 기밀성 유지가 중요한 거죠. 모든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카톡도 더 숨기게 되고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절대 모른다라고 생각하게끔 포커페이스를 좀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참 어려워들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SNS를 계속 이제 파기 시작하시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SNS를 파 보시는데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상간남, 상간녀 분들이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카톡 프로필을 일부러 되게 애매한 거 있잖아요. 둘이서의 여행이라든가. 스릴을 즐기시는 네네네, 거죠. 약간 그런 경우도 좀 생각. 인생의 도파민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또 흥분해서 갖고 오세요. 이러면서 이 사람 나 놀린다. 놀리는 거 맞다. 근데 여기에 흥분하는 게 그 사람이 유도하는 거다.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좀 숨게 만들기보다는 그런 걸 그냥 철저하게 수집해가지고 위자료 증액 사유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치 추적을 드디어 하게 되죠. 근데 지갑에 넣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근데 부부 사이에 위치 추적기를 달면 뭐 처벌의 소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네, 위치정보법 위반이 되죠. 이렇게 이제 스마트띵 같은 거는 몰래 넣는 경우가 많고 위치 추적 앱을 까세요. 그 휴대폰에. 근데 그거는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뭐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 이렇게 위치 추적을 하는 거는 위치 추적법 위반에 해당이. 지갑은 너무 쉽게 걸릴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되게 둔한 사람은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잡는 거라서 그립감이 다르다는 거를 너무 아실 것 같거든요. 명함만 많이 꽂아도 안 다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 걸리겠다. 네. 현실성이 좀 없다. 네. 결국은 유지수가 정말 여사친이었던 거죠. 반전이라는 반전이었죠. 음. 하지만 그 불륜 상대는 누구였을까? 저는 이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약간 폐공장 같은 데 갔더니 또 엽기적인 일이 일어나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1화는 마무리되네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변호사님 어떤 게 기억이 제일 남으시던가요? 일단 배우들의 외모가 저 너무 똑같은 생각했는데 너무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지금 김혜수는 너무 심해.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조효정도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뱀파이어시구나. 뱀파이어? 약간 이런. 요게 제일 기억에 뭐 그냥 저는 작품 자체가 재밌었다. 그냥 연출도 되게 좀 이쁘잖아요. 연출 자체가. 우 대표님 뭐 어떤 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해서 부럽다. 그렇죠.
우리도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구독해주세요 제발. 에피소드들도 현실과 많이 다른가요? 이웃 간에 가족 모임을 하다가 짝이 바뀌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어서 뜬금없이 누굴 사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현실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